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이동민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이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이제 18일부터 이제 미국의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베이징을 이제 전격 이제 방문하고 또 친강 외교부장, 또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또 시진핑 국가주석을 이렇게 차례로 면담을 하면서 양국 관계가 이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상 올해 2월에 이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 이후에 경색되었던 이 미중 관계가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양국 간에 그동안 소멸되었던 이 뭐랄까요, 소통 채널이 다시 이제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는 이 국면 속에서 양국이 동의한 것은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 핫라인 구축에는 합의를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한계로는 분명히 있다. 그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물론 작년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이제 대문 방문 이후에 완전히 소멸되었던 여러 채널들이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지만 협력을 하자라는 데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중 간의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변화 속에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국익 추구를 위한 정책 방향성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4월 29일이죠. 미국의 이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탈중국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 허슨 연구소라고 이제 보수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사실상 중국과의 전면전, 그러니까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중 관계의 악화 일로로 가게 되는데, 이 정반대의 그러한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대화 이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되면서 사실상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정치 발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사실상 시진핑 정부에 대한 그런 경고를 했는데, 지금의 현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사실상 멸공해서,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평화적 공존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고 있다. 이런 그런 이제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은 없을 것이고 리스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또 이 중국과 이제 해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보자라는 것이요. 거시적인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식에서 의장국의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조코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또 독재 국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진영화를 추진하고 신냉전 분위기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반대한다.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숄츠 독일 총리가 11월 3일부터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제 만남 자리에서 경제 사실론을 대거 동행을 하고, 디커플링에 대한 이제 반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독일의 총리는 중국을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스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한국하고 일본,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이 연방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한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의 진영화 추세에 대해서 반대한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 경제 블록화,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국가는 제3의 길을 가겠다.
라는 그런 새로운 차원에서 전략적 노선을 이제 천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탈중국에 대한 그러한 노선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작년 2월부터 이제 발발했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반목 형성이 계속 뚜렷하게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분석들이 쏟아지는데 우리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사실 시카고 대학의 이제 미얼샤이머 같은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국제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자유 국제 질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도 나름대로의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그 모색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러시아 방식의 국제 질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세계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의 재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한국의 전략 대응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2021년 3월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 지침 보고서죠. 임시 보고서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이제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기술의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제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작년 10월에 정식으로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고 확장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제국이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천명을 하는데 이러한 추세들은 중국이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대전략의 그런 변화를 미국도 이제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가장 강점을 두는 그런 대전략의 변화 중에 하나는 여러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의 새로운 이니시티브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첫째는 2021년 9월에 중국 정부가 이 글로벌 발전 구상이라는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시티브라고 해서 GDI를 이제 발표를 하였고 또 러우 전쟁이 시작된 2월 이후에 글로벌 안보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GSI라는 것을 이제 공표를 하면서 새로운 그런 세계 질서를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대내외에 천명한 상태인데 이런 중국의 이제 변화는 크게 중국의 대외 정책의 재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 이후 다시 말해서 이후에 이 등소평의 시대가 지나가고 탈냉전 이후에 사실상 장점인 3세대 지도부가 추진이 되면서 중국의 대외 정책이 변하게 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사실상 중국은 전략적으로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동아시아 영내 국가들과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한 그런 안심 전략, 리어슈런스 폴리시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의 그런 지속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주변의 환경을 어느 정도 중국에 유리하게 조성하자라는 주변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육자회담 개최나 그리고 2010년도에 있었던 김정은 후계 구도 체제에 적극적으로 중국이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 5세대 지도부에서는 사실상 보다 공세적인 그런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강대국 외교를 추진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 전략적으로 이제 미국과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이제 나타나는데 간략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뭐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한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뭐 글로벌 발전 구상이라는 것은 국제 공공재를 사실상 제공을 하고 이 그동안 소외받고 가난했던 이 남반구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방성장을 하고 상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략적 의도는 이 디지털 위안화,
탈달러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상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였던 1대1로 전략, BRI 전략의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촘촘하게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중국의 그러한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이고 사실상 이 BRI가 그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그 인민비, 중국 인민비 국제화를 추진했는데 이게 완전히 실패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민비가 사실상 3% 이상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여러 그런 그 협력을 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남방 국가들이 중국의 그런 이런 이니시티브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 그리고 브릭스와 그런 여러 그런 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그런 국면은 어느 정도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이 탈중국에서 이제 그 디리스킹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이러한 방향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브릭스와 중국의 협력, 그러니까 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브릭스 협력이 되고 남방 국가들과 협력이 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이 시장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그 연대가 강화되면서 더 규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뒤집어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과 협력하면서 지금 브릭스 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브라질의 그 뭐 이런 그 뭐랄까 양자 협력을 이제 강화하고 이런 면모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총리가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안보 구성이라는 것도 사실상 여러 그런 대외적으로 이제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이제 언급하지만 사실상 이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해서 장악을 하고 이거를 넘어서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이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2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출간된 이 분열된 세계,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그러한 강대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비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국가들 특히 이제 남방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가장 이 중국, 러시아, 미국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구하고도 러시아에 대한 지지가 64%입니다. 중국이 62%, 그리고 미국이 61%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거꾸로 국제사회의 이런 방향성을 보면 거꾸로 미국이나 이 동맹국들이 거꾸로 포위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유럽의 진단이에요. 유럽의 그 중국 연구소나 이런 그 중요 연구소들의 입장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뭐 중동이나 남미나 이런 국가들이 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유럽이나 그 앵글로색슨 데모크리시라 그래가지고 앵글로색슨 그런 민주주의 국가들과 분류했는데 이제 미국, 뭐 호주, 이런 영국 이런 국가들을 또 이 백인들이 다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국가가 이탈을 하면서 이것도 지금 2023년에는 변하고 있다. 남은 게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지금 이 패시픽 노스 아시아라고 하는데 우리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정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미국도 보고 있는 것인데 간략하게 이 GDI의 그런 그 의도라는 것은 이제 비달러를 이제 가속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금 사실상 이 GDI 전략을 추진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계 여러 지역에 중국의 그러한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웨이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디지털 그 위안화를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중국이 최근 들어서 이 중동 지역과 협력하고 위안화와 그 위안화 직거래를 하는 그러한 추세들이 이러한 그러한 전략과 이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